예. 참. 버튼 하나에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이래. 참. 기계는 대단해요. 비도 오는데 오늘 뭐 또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비 오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 상관없어요. 오늘은 담보물건 합니다. 담보물건. 전화기를 왜 가져왔나? 담보물건. 담보물건 봐요. 페이지 340페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등기법도 어렵고, 이 민법도 어렵고, 뭐, 쉬운 게 없어요. 내일 좀 쉽겠지, 중개사법은. 오늘 봐요. 340페이지 기본서 딱 펼쳐놓고, 7번 봐요. 이 담보물건에는 뭐가 있다? 요거는 뭐 외워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담보물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유질저. 이게 생각 안 나면, 참고로 이제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빼고, 유치권의 한 문제, 저당권의 두 문제. 그럼 이 담보물건이 뭐 나온다? 3개 나와. 그런데 이 담보물건, 특히 유치권 빼고 질권 빼고는 저당권은 어디에도 나와? 등기법. 어제 등기법 했잖아. 이 저당권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등기법에서도.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오는 거하고 등기법 나오는 게 포인트가 달라. 그래도 요 내용 알면 다 아는 거야. 몇 개만 쳐가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 모르고 나는 2차 이런 사람이 있어. 야, 1차는 점수 안 넣는데 2차는 합격했대. 거짓말입니다. 민법을 읽어서 이 해석 안 되면 2차 읽어도 안 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 봐라 나중에. 2차 합격했다. 1차 떨어졌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왜 1차 실수해서 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1차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 말고 1차는 뭐 저 밑인데 점수가 2차도 잘 나온다. 극히 예외 전격 빼고는 다 적어요. 비진이 내지 거짓말입니다. 네. 자, 뭐요? 딱 기억하면 돼. 자, 담보물건 하면 뭐라고? 자, 이제 봐요. 그럼 담보가 뭔가 하면 봐요. 이 돈을 빌려간 놈이 뭐라 불러 우리는? 채무자로 부릅니다. 빌려주면 그래서 이제 가비라는 놈이 얼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1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 돈 빌려주면 1억 빌려줬다. 100만 원 빌려주면 뭐 안 갚아도 뭐야 떼인다 생각하고 아무런 담보를 요구 안 합니다. 근데 돈을 좀 많이 빌려줘서 그 나중에 이 채무자가 갚는 날짜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잖아. 그래서 돈은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그 말이야. 이자에 속지 마라. 20% 줄게. 2달 들어온다. 그 다음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도 0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투자라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시골에 보면 산청인데 꼭 민주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정말순이라고. 그분이 선거할 때 도와달라 해서 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뭐 한번 밖에 선거 보존하려면 15% 나와야 되는데 촌에서 민주당 나오나 어디 15%가 답답합니다. 왜요? 그렇게 이러면 항상 채권자 입장에는 돈 빌려줄 때는 뭘 요구해? 담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가지는 부동산 있네. 부동산을 어떻게 했어? 쫙 이렇게 누가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담보를 잡아요. 그래서 요놈이 뭐라고 된다? 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진 놈이 뭐야? 담보권? 이 저당권을 바꾸면 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배웠잖아요.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야. 이 저당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채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뭐라고? 저당 설정자가 의무자 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등기법에 어제.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이제 이 담보란 놈은 이 담보물건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란 저당권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집을 잡힌다가 저당권이야? 집을 잡히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
아니면 돈을 빌리니까 집을 잡혔어. 아, 그거 말면 합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돈을 빌릴 따라 뭐라 불러? 피담보. 요 놈이 저거 여기 주된 권리고 담보 물건은 뭐다? 담보는 종된 권리입니다. 저 그런데 왜 안 적나오죠? 뭐가 주된 권리? 1억이 주된 권리. 담보는 뭐? 종된 권리인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온다. 여기 특성. 참고로 새로 보신 분은 이 서브노트가 아니고 이거는 요약집이 아니고 이거 서브노트지. 강의 서브노트 있으니까 사면 됩니다. 참고로 2만원 적어요. 내고 혹시나 못 따라오시는 분은 따라오면 돼요. 또 그리고 요약집 5월달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나면 책 살 게 많아서 그러는데 또 아마 기출문제도 사야 될걸. 수업 시간에 하나 5월달에 풀어준단 말이에요. 요약집하고 같이 하면서. 그래 참 책 살 게 많아요. 네, 죄송한데 나중에 책만 쌓여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디서 프린트를 뽑았는지 뽑아갖고 준다. 나중에 가면 이 정도 쌓여있다. 부담만 된다. 요거만이라도 잘해라. 합격한다. 제발 옆에서 자료 주면 버리라. 자기가 작성 안 한 자료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효용 가치가 없고 부담만 돼 나중에 받아놓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지. 요즘은 자료는 넘친다. 너무 넘쳐. 옛날하고 달라요. 자 봐요. 그래서 이 담보 자 뭐가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 물건이 뭐? 종된 권리.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받는가 하면 어느 등기부를 딱 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네. 무슨 등기가 돼 있다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왜 잡아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이 나왔잖아. 그럼 저당이 있다는 것은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뭐가 추정된다?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게 등기 추정력에서 나와 그 지문이. 뭐가 있으면 등기부 딱 되니까 저당권이 있으면 뭐라고? 아 돈을 빌렸구나 뭐 채권이 있구나라고 추정한다 해도 그래서 여기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 담보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소유권은 뭐? 제한과 소유권 이전이 있대도 제한이 조금 전에 되었던 요거야. 여기 민법에 나와. 지금 민법에. 이 이전 행은 무슨 담보라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은 특별법에 나옵니다. 특별법 5가지가 있잖아. 민사특별법, 주택, 상가, 집합, 그리고 요 가담법, 마지막에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요 5개. 거기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험에 몇 문제 나오냐? 질권 빼고 유치권 하나, 저당권 2개. 여기 특별법 하나 나와.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은 특별법까지 치면 다 10점이야 우리 시험에. 한 개 2.5잖아. 4문제 나오면 10점 아이가. 왜 10점이라 또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저당권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봐요. 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담보는 뭐 담보 물건은 종된. 그래서 특성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봐요. 부종성이란 것은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요 1억이 성립하면 담보도 성립하고 가로 열고 소멸하면 담보도 뭐한다? 소멸. 여기 뭐라고? 부종이야. 그래서 봐요. 1억이 없어지면 돈 갚으면 채무자가 이 담보물건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도 여기 여기에 부종성 옆에 적은지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소멸 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뭐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그게 부종성이야. 그러면 채무자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돼. 갚았다는. 그럼 또 질문한다. 돈 갚는 거 하고 돈 갚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 불러? 변제. 변제와 저당권 말소 등기. 다시 뭐와 뭐? 변제와 말소 등기는 동시행일까 아닐까? 아니고 변제가 선이다. 그거는 동시행 항변권에서 저 문제가 나왔다. 어디서 나온다고? 동시행 항변권에서 나온다. 변제가 선이다. 또 하나만 더 칠판 봐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 등기부에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럼 봐요. 요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을 분리 처분하면 돼? 안 돼. 여기 또 나와 이게. 다시 뭐하면 피담보 채권하고 1억하고 저당권 담보물권을 분리. 자, 어리라 놈이 채권은 저 병에게 처벌하고 저당권은 정에게 처벌하고 이래 안 된다는 거야.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만일 또 7번 봐요. 이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하면 안 되는데 분리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없이 저당권만 등기 들어왔어. 각하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저당권이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없이 이것만 들어오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어제 각하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저기 계속 겹치는 거야. 그 나중에는 그냥 수업 한 번만 들으면 석 이해돼야 돼.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만 돌아버린다. 전국 수업생은 누구나 똑같다. 이게 제가 설명한 거 말로 그 이해가 되면 그거는 공부되어 있는 분이야. 그런 분을 따라가면 안 되고 처음 하시는 분은 적어주는 거 적고 그거 집에서 또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시험 쳐서 욕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순간 점수가 빠집니다. 이 한 명 또 점수 빠졌다. 빠질 때마다 2.5다. 참고하면 된다. 자, 그래서 부종성은 그런 의미예요. 채권이 성립하면 담보도 성립하고 채권이 죽으면 담보도 같이 죽는다. 두 번째, 수반되는 것은 이 채권이 이전돼. 그러면 뭐도 저당권도 담보물권도 같이 넘어간다. 그럼 을이 채권을 병에게 넘기면 을이 가지고 있던 담보인 저당권도 병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야. 여기 수반.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뜻이 비슷해. 맞잖아? 따라다니냐 수반 하나 똑같은 거잖아. 그 1번, 2번이 비슷하다고 안 느껴지면 아, 괜찮은데 그렇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 이게 불가분석이 무슨 말이에요? 읽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만일에 을이란 놈이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요 놈으로부터 5천만 받고 5천만 남아있어. 채권이 아직 다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았잖아. 아니 5천만 갖고 5천원 남아있다 가정해서. 그러면 담보물권 전부에 미칩니까? 아니면 토지 건물을 두 개 잡혔어. 1억 빌리고 토지와 건물을 저당 설정해서 5천 갚았으니까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는 까달라 없애달라 할 수 있어? 없어가 불가분성이야.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 1,000만 원만 남아있어도 담보 두 개 잡았다. 그럼 두 개 다 미칩니다. 그 정도로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은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 물상대해성이 어렵다. 읽어봐요. 뭐가 멸실 훼손했다는 거야? 예, 담보로 잡힌 그 물건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럼 뭘로 바뀌어? 자 봐요. 갑이 1억 빌리고 자기 건물을 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건물이 불이 탔어요. 그럼 불이 타면 화재보험이나 국가가 수령하면 보상금은 누가 받아? 이 건물 주인이 받잖아. 건물 주인이 누구야? 채무자이면서 저당 설정자잖아. 건물 주인. 그 놈이 뭘 받아? 화재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받아. 여기까지. 요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보험금 보상금은 건물 주인이 받는 거지. 채무자. 거기에 뭐가 미친다고? 저당권이 미친다가 물상대예요. 요거 적어놓은 거 이해돼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보상금 보험금은 바뀐다. 거기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 그래야 저당권자는 안전하잖아. 여러분이 봐요. 돈 빌려주고 저당을 건물 하나 잡았는데 건물이 없어졌다. 그럼 건물이 뭘로 바뀌어? 보상금 보험금으로 바뀌잖아. 거기에 저당 효력이 미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칠판. 그러려면 뭐 하기 전에 여기 누가 이게 보험금은 화재 보험 회사가 주겠지. 뭐 보상금은 어제 배웠던 수용이에요. 수용. 사업자가 주겠지. 관공서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그 주기 전에 뭐 해야 돼? 압류. 그 보상금 보험금을 압류해야 돼. 그 압류는 누가 해도 돼? 꼭 저당권자 담보물권자가 안 하고 다른 놈이 해도 돼. 그런데 유질저 중에서 질권의 시험 보면 아니야. 유치권에는 뭐가 없어? 물상대의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까지는 좀 어려운데 봐요. 매매대금 또는 차이면은 물상대의가
안 일어납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한번 봐요. 요 놈이 돈을 1억 빌리고 자기 건물이나 토지에 저당 설정하고 그리고 팔아먹었어. 그럼 뭐 받아? 매매대금 받잖아. 여기에는 뭐가 안 된다고? 이 저당권자가 물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그 부동산 위에 그대로 이 저당권이 따라가서 미치기 때문에 굳이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차임이 뭐야? 다시 봐요. 채무자가 1억 빌리고 저당 설정했어. 그리고 세를 줬어. 아까는 팔아먹으면 매매대금. 세 주면 뭐 받아? 차임이 월세 받잖아. 여기에도 물상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대로 저당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질문해봐요. 처음 설명드리면 이거 이해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이해되면 둘 중에 하나는 잘한 거야. 학생이 잘하든 선생이 잘하든. 맞잖아요. 모범 수강생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해되나? 된다고? 아, 괜찮아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그 내용들이 이런 봐요. 341페이지 있잖아. 부정성, 하단의 수반성. 342.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343까지 있잖아. 그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343까지 있잖아. 그 중에서 물상대의가 중요하다 했죠?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런 데 별표 쳐야 돼. 그냥 뭐 듣고만 가야 돼. 예.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하나 봅시다. 344에 이제 저당권이 뭐라고? 물상대의다. 옳은 겁니다. 4번만 읽어봐요. 저당권자 하면 누구야? 채권자는. 다른 말로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부분 개인이 저당을 잡을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잖아. 저당권자 나오면 뭘로 바꿔? 채권자. 채권자도 어려우면 은행은 그 저당 목적물이 소실이 멸실 훼손이잖아. 7번 소실이 멸실이나 훼손이랑 같은 말이야. 소실 저당 잡은 그 목적물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설정자가 누구야? 채무자 돈 빌간 놈이 취득한 뭐야? 보험금 보상금도 적어볼까? 그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물상대를 행사할 수 있다. 맞아? 이게 정답이네. 그게 물상대의 뜻이잖아. 7번 요거다 요거. 멸실 해소되면 보상금 보험금에 미친다. 요거잖아 이거. 그냥 개념이 답이네 여기서는. 그러면 자, 다 할 수는 없고 1번 한번 읽어봐요. 자, 아까 7번 봐요. 압류해야 된댔지. 지급인도 전에. 그 압류는 누가 해도 돼? 제3자가 해도 돼 있잖아. 무방하다 있잖아.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 없고 다른 놈이 해도 돼. 그 보상금 보험금을. 그럼 1번 맞네? 아, 틀리네? 있다지? 자, 2번 전세권 줄 거. 자, 7번 봐요, 여러분. 지금 담보물건의 특성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담보물건하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특별부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있는데 여기 다 담보물건이야. 근데 유치권에 뭐가 없다 배웠어? 물상대 없고. 근데 질권 시험 보면 아니까 놔두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는 있어. 물상대가. 근데 전세권을 물어보네. 그 지문이. 여러분 전세권은 요놈이야, 요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전세가 아니야.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요거. 전세권 찾았어요? 저 전세권은 전세금 주고 어디에 쫓아? 용도. 거기 용익물건이고 용익물건.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 받아가 못 가다가 전세금 받아가는 거야. 돌려. 그게 무슨 물건?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무슨 물건과 무슨 물건? 당연히 용익이 주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건에 소속되어 있고 담보물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칠판. 담보물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도 물상대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전세권은 이중 기능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게 2번이야. 2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됐어요? 3번은 뭐가 틀리는가 하면 칠판. 지급 인도 후에 해야 돼? 전에 해야 돼?
전에 압류해야지. 후에 하면 나가리 안 돼. 후대 있잖아, 중간에.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 갑니다. 7편. 그래서 특성은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유치권. 교재는 344.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치권 하면 뭐가 유치권인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까 저당권 하면 누구? 은행. 그렇게 하나 기억해놔야지. 모른다. 100번 읽어도 여러분 저 뜻을 가지고 새기려면 솔직히 2년, 3년 가야 저당권 하면 그런 것다. 이런 느끼죠. 그러니까 안 돼. 유치권 하면 이제 누구 생각을 해서? 공사업자, 수리업자. 여러분이 집을 리모델링 시켰어. 공사 실권해서 다 했어. 공사비 안 주면 그 수리한 업자가 뭐 한다? 유치권 주장합니다. 유치권은 뭐 하는 거야? 공사비 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이 뜻이야. 여러분이 차량을 맡겼어. 수리비 안 주면 카센터 주인이 뭐 한다고? 유치권. 유치권이 뭐야? 수리비 받을 때까지 점유가 뭐야? 지배하면서 인도 거절. 유치하면 딱 생각나야 돼. 아직도 유치권 모르면 뭐 했노? 내가 유치하다 했잖아. 유치. 딱 유치하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질문 봐요. 요거 여기 그리네. 자, 요 집 건물에 뭐 했어? 수리비 했네? 수리비 이 지금 뜻이 갑이 가지는 이 건물에 어떤 놈이 어리 수리한 거야, 어리. 그럼 어른 수리비 채권이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은 수리비 주고 물건 받아서 끝내잖아. 이 건물을 어리 수리했대도 수리비 채권이 있는데 요 돈 안 주면 요 채권자 어리 뭐 한다? 유치권. 유치권이 뭐야? 점유가 뭐야? 지배. 플러스 뭐? 인도 거절한다는 것은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만 알면 유치권자는 칠판. 요 물건을 수리한 게 아니고 운송을 해서 이사. 여기서 옮겨줬어. 그 수리비가 이제 뭐야? 운송비 안 주면 뭐? 유치. 비를 배제하다, 유치가. 이사했는데 이사비 안 주면 그 카센터 이삿짐 주인이 유치권 주장한데도 이 건물을 공사해서 공사비 안 주면 유치. 얼마나 쉬워요? 유치하면 누구 생각해라? 공사비 또는 수리비 뭐 물건 이런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 딱 기억해놔야 돼. 그래야 쉽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유치권은 담보물건 맞아 안 맞아? 담보물건 맞지? 근데 무슨 담보물건? 자, 그래서 질문 봐요. 여기서 설명하면 좋은데 뭐요?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있고 이전 다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볼까? 그러면 요 4개 이거 질권 빼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포함해도 되는데 유치권만 뭐라고? 법정. 다른 4개는 약정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건? 법정. 법정이 무슨 말이야? 법률 규정.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에서는 유치권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 안 하는 물건이야, 유치권은. 그래서 어제 등기법 하면서 유치 말을 했나? 안 했잖아. 등기법에서 유치권 결정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은 요놈은 뭐가 없어? 우선 변제가 없고, 우선 변제는 뭐야? 뭐 뜻이? 경락대금 법원에 가서 받아오는 돈이야. 빨리. 우선 변제는 어디 가서 받아? 법원. 경매대금. 그리고 뭐도 없어? 물상대일은 조금 전에 뭐더라? 앞에 가보자. 뭐고? 보험금에서, 와, 그래. 그거. 멸시 훼손됐을 때 보상금, 보험금이 맺힌다? 그게 물상대이잖아.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수업 듣고 이해 안 된다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래요. 다시 봐요. 그래서 유치권만큼 뭐가 없다, 앞으로? 우가 뭐야? 물이 뭐야?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다? 어떻게 온다고? 그거 말아도 답이다. 유치권에 우물이 없는 게 답이야. 우선변제 물상대가 없습니다. 다시 유치권 없는 두 가지가 뭐라고? 우물. 제가 하는 걸 왜 내 우물이라고 외우라고 하겠노? 1번 시험에 나오니까. 그게 결론이야.
제가 칠판에 적고 뭐 이렇게 떠들고 하는 거는 다 문제다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그게 이해 안 된다. 그래도 문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 안 돼서 문제고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걸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법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라고? 성립 요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만 구비되면 바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유치권은 뭐가 중요한가요? 성립 요건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기본서는 자 이제 346에 맨 위에 2번이 뭐야? 유치권 성립 요건에 1번이 뭐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찾았어요? 쭉 2번이 뭐야?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관계. 교재 어떻게 되나 보는 거야.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 349에 밑에서 네 번째 줄 3번이 뭐야? 예, 그 밑에 이제 변제기 도래되어 있습니까? 큰 3번. 그리고 한 장 넘기면 350에 적부분 점유 4번. 마지막에 351에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부존재가 없을 것, 존재하지 않을 것. 5개 돼 있어요. 그걸 칠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유치권을 할 수 있는 그 목적물은 부동산이 뭐야? 토지, 건물. 동산이 뭐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 건물 빼면 다 뭐야? 동산이야. 그리고 구별하면 돼. 그럼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칠판 눈에 보이나? 보여요? 그럼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고 그 외에는 동산. 막대기 동산. 됐어요? 부동산 하면 뭘로 바꿔? 토지, 건물. 그러면 유치권은 토지도 하고 아까 봐요. 건물 지었잖아. 건물의 공사비, 수리비, 건물이 부동산이잖아. 유치되고. 동산이 아까 뭐야? 이삿짐이나 뭐 자동차. 그 수리하면 생기잖아. 저거 유가증권이 뭐예요? 어음수표입니다. 수표는 다 알잖아. 요즘 어음도 많이 안 합니다. 그죠? 옛날에 어음이 진짜 발행 많이 했는데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요즘. 옛날에 어음 얼마나 발행 많이 했노? 그래서 어음 부도 나고 했잖아. 유가증권이 뭐라고? 어음수표와 같은 말이야.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유가증권 어음수표를 보관을 했어. 보관비 안 주면 유치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무하다 보면 이사 날짜하고 이게 안 맞아. 짐은 빼줘야 돼. 이삿짐을 한 이틀 동안 어디에 창고에 보관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한다. 실무하다 보면. 그럴 때 보관비 안 주면 뭐 한다? 유치권 주장합니다. 여러분. 유치권은 웃기는 거야. 그냥. 돈 받을 겐데 안 주면 유치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 채권과 두 번째가 채권이 비담보 채권이야. 자, 또 질문해 볼까? 여러분, 유치권은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7번. 보선성. 채권이 성립하면 담보도 성립.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도 없어진다. 요래 되잖아. 그 앞으로 여러분, 저당권요. 유질저 가등기 양도 유질저 가양이야. 저 글자. 유질저 가양. 다른 말로 담보란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1번. 채권이 있다. 저당권이 이야기한다. 아, 그럼 받을 권리가 있든지 뭐가 있구나. 이러죠.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아, 뭐 수리비, 공사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돼. 자, 다시 봐요. 그때 그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은 무슨 관계? 연관성이 있어야 돼. 결연관계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7번 봐요. 이 을이란 놈이 요 건물에 수리비 하면 이 수리비란 채권은 이 목적물과 연관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건물을 뭐 했기 때문에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비 나오잖아. 그 관계가 돼야 돼. 이 연관성이 없는 채권은 안 돼. 심지어 을이 옛날에 빌려준 돈 받을 권리가 있어. 5천만 원 빌려줬어. 그거는 요런 거 연관성이 있어 없어? 별개잖아. 그 5천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된대도 2번 때문에. 자, 아까 봐요. 물건을 내가 이사를 해줬어. 그럼 운송비 생기잖아. 그 물건으로부터 생겼잖아. 그래야 유치권 한다는 거야. 별개는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합니다.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이 생기는 그 채권하고 목적물은 뭐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 기본서 가지고 있는 물은 347회 347회 위에서 여섯 번째 줄 2번 가로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나와요. 자, 칠판 보증금을 나중에 끝나면 받아야 돼.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인데 안 돼. 권리금도 안 되고 부속물 매수도 안 되고 지상물도 안 되고 마지막에 뭐까지? 매매대금 채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 꼭 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어떻게 온다?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지상물, 매매대금 채권. 이런 놈들은 유치권이 안 돼요. 다 해야 나야 된다. 5개. 자, 그 다음에 요 채권은 변제기가 뭐야? 돈을 갚는 날짜가 와야 돼. 다시 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수리 맡깁니다. 어제 맡겨서.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가정다 주인이 견적을 내잖아. 한 200 나오겠네요. 수리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 오세요 하는 거야. 목요일 안 가면 그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안 줘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짐을 옮기면 언제 줘? 이사 끝나는 시점에 주잖아. 그때 이사비 안 주면 한다? 유치권 들어갑니다. 그 말인가? 그게 변제기 도래야. 그 다음 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유치권은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이잖아. 요 점유는 무슨 점유? 적법한 점유가 돼야 돼. 불법 점유해서는 안 돼. 타인 자동차를 훔쳐와가지고 거기 자기가 수리한 거야. 주인이 달라니까 잠시만요. 유치권 발생했네요. 수리비 500만원.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점유? 적법하게 점유해야지. 불법 점유했을 때는 유치권을 성립하면 말이 되겠어?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 훔쳐와가지고 수리했대서 그 수리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하면 안 된다. 자, 5번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유치권을 배제가 뭐야? 제외시키는, 배척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런 특약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7번 봐요. 주인이 누구예요? 세입자가. 자, 그럼 봐요. 임차인이 이 건물을 이제 새로 사라. 제가 지금 임차인 아닙니까?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어. 이 비용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참고로 필요비와 유익비죠. 필요비는 뭐 하는 돈이야? 상태 유지에 들어가는 돈. 그래서 뭐라 불러 우리는? 유익비는 가치가 든 거야. 내가 이 뭐 전기시설 이런 걸 완전히 다시 한 거야. 이런 게 뭐라고? 이걸 뭐라 불러? 계량이라 불러.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 임차인은 비용 채권이 있단 말이야. 요 비용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이 원래는 돼, 안 돼? 됩니다. 성립한단 말이야.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가지고는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하면 돼, 안 주면. 근데 주인과 뭐라고 약정하면 고려되면 요 채권을 포기했다 보는 거야. 그럼 유치권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다른 게 아니고 비용 상환 채권, 다른 말로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10중 8구로 요거는 거짓이야. 왜? 임대차 계약서에 여러분 원상복구 약정 적어 안 적어? 이거 안 적는 주인이 없어요. 계약서를 안 받아. 실무 가보면 원상복구 약정 안 하면 주인이 세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임차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치권 주장 신고되어 있다. 아, 가짜구나 생각하면 돼. 임대차 계약서를 안 받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99.9%야 그죠. 자기가 경매받으려고 거짓 신고한 거예요. 원래는 비용상환적으로 유치권이 된다. 뭐 약정하면 안 된다? 원상복구 약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간단해요. 유치권이 성립 요건이 가장 어렵고
이제 성립되고 나면 뭐가 생겨요? 효과 생겨. 자, 효과 가봅시다. 효과. 기본서는 몇 페이지? 352페이지 가면 됩니까? 자, 352. 자, 3번 유치권 효력. 자, 7번 봐요. 유치권 효력은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7번 봐요. 첫 번째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말 권리. 유치가 뭐야? 아까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면 그림을 이리 한번 그려볼까요? B가 유치권자야. 수립이 채권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유치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에요? 유치권 물권이야, 채권이야? 담보. 요거 다 물권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 물권이라도. 유질저 가양 다 물권이야. 채권 아니다. 그럼 물권은, 자 봐요. 이 물권은 요 채무자 뿐만 아니고 모든 자에게 주장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물권은 물권 특성이야. 물권은 채권과 달리 누구에게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질판. 그러면 이 수립이 가지는 유치권자 B는 채무자 A뿐만 아니고 요 수리되어 있는 이걸 살 수 있잖아. B가 C겠네. B가 유치권자라면 다른 놈이 살 수 있잖아. 양수인, 갱락인 이런 놈들에게 다 주장합니다. 왜? 물권이니까. 물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요 중요합니다. 압류 저거. 압류가 뭐예요? 저거요. 경매 개시 등기 후. 무슨 등기 후? 경매 개시 등기 후에는 자, 7번 봐요. 그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에 경매 등기가 뜨고 나서 유치권을 들어온 거야. 이상하잖아. 그때는 경락인이 매수인입니다. 건물 산 놈에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치권은 누구에게든 주장합니다. 안 되는 게 뭐라고? 경매 등기가 압류가 경매 등기야. 어느 부동산 경매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권이 들어왔다는 것은 믿어도 돼? 안 믿어야 돼? 우리가? 못 믿는 바이잖아. 여러분 유치권은 자기들끼리 공사 안 해놓고도 그냥 내가 경매 대갈 것 같으면 업자하고 그냥 적어 가지고 유치권 신고합니다.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유치권. 그리고 유치권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금액 공사했다 했는데 금액이 부풀려져 있는 게 현실이야. 왜? 여러분이 공사시키면 만일 공사 대금이 견적이 1억 나왔다. 그럼 처음에 30% 줘? 안 줘? 안 시켜봤나? 30% 줘? 안 줘? 처음에? 주잖아. 그럼 여러분 7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안 주면. 그래도 1억 집어요. 유치권자는. 웃긴 놈들이다. 유치권자는 내가 볼 때는 다 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와요. 그리고 이 유치권자가 경매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유치권자가 돈 안 주니까 경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없는 게 뭐야 유치권은? 칠판. 우물이 없다 했잖아. 유치권은 우물이 없지 경매 청구권 이런 건 있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이 없다. 다시.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아마 요번에 모의고사 답이야. 유치권자는 뭘 수치해서 이 과실이 뭐야 이 과실은? 차임이나 이런 거야. 지료. 차임. 뭘 수치해서 어떻게 한다고? 채권 변제에 뭐한다? 충당한다 되어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 지문 이해되면 유치권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요 지문을 이렇게 또 보기로 제가 또 이제 그림처럼 해놨어.
자, 7번 봐요. 채무자가 자동차를 수리시켰어. 수리비 안 주니까 어떤 놈이 수리비 500 받을 거 있어. 채무자를 가비라고 수리비 채권자를 의뢰하자. 당연히 의뢰 뭐가? 유치권 들어가겠지. 왜? 수리비 채권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자동차 맡겼는데 수리 안 줘서 지금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 주장하고 있대도. 자, 그러면 대부분 유치권자가 뭐 한다고? 직접 점유합니다. 자동차를. 거기까지 이해돼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봐요. 1번. 유치권자가 그 자동차를 다른 놈에게 뭐 한다고? 빌려준다. 임대입니다. 임대. 그래 되면 요 제3자가 임차인이 되고 유치권자가 임대인 주인이 되는 꼴이야. 근데 자기 거야?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로 나오겠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 뭐야 이거? 계약입니다. 매매나 교환, 임대차는 꼭 자기 읽기 필요 없고 타인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내게 아니어도 된다.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3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는 뭐가 돼 이제? 간접 점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도 되고 무슨 점유도 돼? 간접 점유된다가 요리 나오는 거야. 다시 유치권자는 뭐라고?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된다. 간접할 때 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를 준다. 그럼 간접 점유가 되고 두 번째는 유치권자 자기 거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 동의? 소유자, 채무자 뭐 받으래? 동의나 성막 받고 임대해야 돼. 참고하시고. 뭐 받아야 돼? 자, 그래서 7번 봐요. 동의받고 임대합니다. 줄이면. 그래 되면 이제 누구로부터 뭘 받아? 제3자로부터 4번 뭘 받아? 과실이잖아. 과실이 뭐야? 차임. 차임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수리비 500만원 채권에 변제에 충당한다. 여기 요거에 4번. 다시 임대한다. 그때 누구 동의 필요해? 채무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무슨 잠주? 간접. 뭐 받아? 차임. 그래서 채권 변제 충당. 이 순서대로 딱 기억해. 요것만 이해되면 유치권은 끝이야. 요거 이해 안 되는 분은 유치권은 아직 이해 안 됐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로 갑니다. 자, 하나 더 있네요. 자, 요 판결 4번 하나 더 볼까요? 의무도 있고. 자, 7번 봐요. 그러면 상환 이행 판결이 뭐냐? 변제와 상환으로 동시에 물건을 넘겨줘라 이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번 봐요. 자, 요 그림에서 요놈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때 이 채무자가 자동차 주인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원고가 되어서 유치권자를 피고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판사님 자동차는 내 건데 이놈이 안 돌주고 있네요. 이렇게. 그럼 판사는 누구를 불러? 유치권자 피고 부르겠지? 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리비 안 줘서 저는 유치하고 있지. 지금도 수리비 받으면 바로 돌려줍니다. 이라는 거야. 그럼 누가 패소해야 돼? 원고가 패소되고 피고가 성소해야 되잖아. 유치권자가. 그래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유치권 주장해? 돈 받을 때까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변제 받으면 피고나는 수리비 받으면 그 상환으로 자동차를 뭐 해라? 넘겨줘라. 이 말 돌려줘라. 그게 무슨 판결? 이행이 다른 말로 급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원고 일부 성소 판결과 같은 말이야. 다시 무슨 판결 한다고?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또 하나 적어. 저 판결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도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 이행의 항변권도 저판결합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돼. 항변도 언제까지?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때까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과 다시 뭐 동시행의 항변권은 무슨 판결한다고? 요 판결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간단하게 저러는데. 자,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보시려면 355페이지 메뉴에 있다. 메뉴에 6번 뭐라 돼 있노? 그래서 똥돈 그 말이다. 그 말 읽어보면 그래 돼 있다. 자, 다시 7번 봐요. 이제 유치권자는 놈도 수리받을 놈도 의무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의무? 성과는 줄여서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다시 뭐라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게 무슨 의무라고? 성관주의 의무다 불러요. 다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게 무슨 의무라고? 성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7번 유치권자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자, 자동차를 유치한다 생각해봐. 아까 저 앞에 가볼까? 7번 이 자동차를 유치합니다. 수리비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를 보존 사용이 뭐야? 한 달 동안 방치해야 돼. 한 번씩 다녀야 돼. 그게 보존 사용이야. 근데 임의 사용이 뭐야? 요거는 출퇴근이야. 나면 그걸 출퇴근 사용하면 되겠어? 그리고 친구한테 데이터라고 빌려줘. 돼요. 잡히는 게 뭐야? 담보 제공. 이런 거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사용이 두 개 나온다. 보존 사용은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존 사용은 뭐라고?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씩 쓰는 거는 좋다. 경운기 이런 것도 시골에 처박혀 있는 거 한 번씩 써야 돼요. 그래 탱탱탱탱 나중에 시동이 걸리지. 1년 동안 묵혀놓으면 한 번 그 시동 걸으려면 겨울에 죽습니다. 이거 돌리려면. 전기도 안 되는 거 돌리려면. 와, 참. 그거 하다가 힘 다 빠져요. 질문이에요? 예. 질문은 500원. 예? 동의 요거, 아까 요거? 요거는 세주는 거고. 그렇게 임의로 안 되고, 하나, 둘, 세 개는 임의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주인이 채무자지? 동의받으면 다 돼. 이 말이야, 또. 아, 좋은 질문. 봐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이나 대여나 담보증 안 돼. 대여가 여기서 임대잖아. 요 세 가지는 혼자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고, 당연히 동의받으면 돼. 예, 좋은 질문. 보존 사용은 임의로 맞대로 해도 되고, 유치권자 자기, 내 알아서 해라, 이 말이고. 요 세 가지는 안 된단 말이야.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동의받고는 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소멸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질판, 요 유치권이 없어져요? 첫 번째 뭐야? 돈 받으면 되지? 그게 뭐야? 피담보채권을 소멸해도 돼. 그게 돈 받은 거잖아. 소멸시효는 또 한번 보고, 또 특이한 소멸사유가 소멸 청구가 있고 타담보 제공이 있고 점유상실. 자, 이러면 유치권의 생명은 뭐라고? 점유입니다. 점유. 그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없어져요. 소멸합니다. 그런데 타담보 제공이 뭔가 하면 7판 이 채무자가 수리비를 못 주면 당연히 가세현대 주인이 뭐 행사해? 유치권 행사하지.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자동차는 요즘 없으면 되나 안 되나?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타담보가 뭐야? 반지를 요리 맡기고 자동차는 뭐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라고? 타담보 제공 옆에 적어라. 반지. 그 반지 지금 없으면 여러분 결혼도 하지 마요. 그게 비상용이다. 비상용.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가져왔지. 유치권 없어졌지. 대신에 반지가 질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권하면 뭐야? 전당포. 우리 돈 빌리고 옛날에 뭐 잡히죠? 시계 반지 잡히지?
전당포가 질권이야. 동산 질권 지금 생각하면. 여기 다른 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합니다. 재미있어요. 유치권은.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 다시 성립하려면 5가지가 필요하네. 그리고 효과가 쭉 판결까지 있고 의무가 몇 개 있고 소멸 요리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도전해 봅시다. 이 설명 듣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시험 치러 가지 마요. 그냥.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 유치권 어디 있나 유치권 602페이지 작년 문제니까 기본서 몇 페이지 602 문제 21번 찾았어요? 문제 한번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경매청구는 자 칠판 봐요. 아까 유치권은 경매청구는 있어? 없는 경우에 유치권은 우물이 없다 했지. 경매 신청은 청구권이 없다 했나? 있다 했잖아. 1번 틀렸다. 2번 읽어봐요. 이게 요거네. 요거 여기 답이네. 이게 유치권이 맞았더라도 여기 유치권에서 자 세를 줘가지고 성납받아서 세주면 과실 주체하지. 그 과실 가지고 어디에 충당한다고? 수리비 채권 변제에 충당합니다. 거기 답이다. 요거 아 참 3번 읽어봐요. 요거 아까 질문한 거 똑같네. 칠판. 자 사용되어 담보 제공은 혼자 하면 안 돼. 상담 받아야 돼. 4번 읽어봐요. 자 7번 봐요. 요건데 자 요거 여러분 유치권자가 직접 종료되고 간접 종료되지. 근데 유치권자가 간접 종료될 때는 제3자를 직접으로 해야 돼. 세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판례는 채무자 요놈이 돈 그러니까 요거 돈 안 주는 놈이 요놈이 직접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은 유치권 점유 상실로 봅니다. 상실 받아 그때는 안 된다는 판례예요. 그건 좀 이따 보고 마지막 5번 읽어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유치권자가 자동차 유치하다 보면 관리하면 아까 무슨 관리해야 보존하기 사용이 뭐 돈이 들어가잖아. 그게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다고? 예, 청구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자에 이자가 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5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치권 요거 작년에 여기 답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유치권은 여러분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하면 돼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어려운 저당권에 도전합니다. 잠시 쉬었다.